이제 본격적으로 민주당 이재명과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재명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얘네들은 한번 물면 안 나요. 대파 한 단을 언급하며 벌거숭이 임금님을 만드나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얼마 전 제가 이거 팩트체크 해드렸죠. 윤석열 대통령이 대파값을 얘기하면서 그것을 좌파들이 딱 한 부분만 물고 늘어져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또 이재명이 들고 와서 벌거숭이 임금님을 만드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좌파들이 이러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요?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보여지기 위해서,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세상 물정 하나 모르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민생과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얘네들이 선전선동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 손상대 TV를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요, 내용 아실 겁니다.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팩트체크 해드렸잖아요. 이미 저번 주에. 875원 대파 진실 해서 제가 직접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혹시라도 관련된 팩트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영상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이 영상을 보고도 좌파들이 계속 이런 얘기 할 수 있을지 저는 보겠습니다. 자, 영상 간단하게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하나로 마트는 이렇게 하는데 다른 데는 이렇게 싸게 보시면 사기 어려울 거예요. 자, 시청자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여기 하나로마트는 이렇게 하는데 다른 데는 이렇게 싸게 하기 어려울 것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알고 있는 겁니다. 875원이라는 대파 값이 굉장히 싸다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로마트가 특별하게 싸다라는 것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데서 이렇게 싸게 팔기 어려운 것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좌파들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다 빼놓고 875원이라는 가격을 부각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 보여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사진 자료, 네, 이것 딱 하나 보여주면 다 팩트체크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이런 좌파들의 가짜뉴스 선전선동에 우리가 잘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것인데요. 자, 이런 가운데서 오늘도 이재명은 연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25만원씩 뿌리재요. 계속 뿌리자입니다. 심지어 무식한 양반들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민주당의 주장, 이재명의 주장에 따르면 지금 우리 민생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들의 주장입니다. 국민들이 물가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돈 뿌리면은 국민들 괜찮지 않겠냐, 국민들이 좋아하는 거 아니냐, 이거 13조밖에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조가 개 이름입니까? 네, 참 어처구니없는 얘기를 하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건데, 자, 저는 그런데 이재명한테 하나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재명은 좀 얘기를 할 거면요, 기준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하십시오. 자, 무슨 얘기냐, 이재명이 지금 우리 국민들한테 뭐 하자라는 겁니까? 1인당 25만원씩 지역화폐로 뿌리자라는 거예요. 사실상 현금성 포퓰리즘 정책입니다. 자, 그런데 얼마 전에 이재명이 어떤 얘기를 했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파를 들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기면 아르헨티나처럼 된다, 버릇을 고쳐주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얼마 전 아르헨티나가 굉장한 경제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 경제 위기를 빗대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지금 대한민국을 경제 위기로 몰아나고 있다라는 것처럼 이재명이 대파 들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물어보고 싶은 게, 이재명 왜 아르헨티나가 경제 위기를 겪었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알고나 있습니까? 자, 무슨 얘기냐, 아르헨티나가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물가 상승률이요, 살인적으로 올라갔습니다. 무려 102%가 올라갔어요. 102%가 32년 만에 최고치를 찍은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물가 상승률이 100%가 넘게 올라가느냐, 결국에는요 이거예요. 퍼주기 포퓰리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덮쳐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 당시 아르헨티나 좌파 정권에서 얼마를 뿌렸냐면요, 4년간 124조를 빚내서 퍼주다가 나라가 거덜이 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실제 인플레이션의 끝이 왔고 그로 인해서 물가가 올라가니까 국민들이 살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아르헨티나 우파 정권으로 교체됐어요. 정권 교체됐습니다. 그럼 저는 물어보는 겁니다. 이재명한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기면 아르헨티나처럼 된다라면서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국민들한테 1인당 25만 원씩 뿌리재요. 그럼 저는 물어볼게요. 아르헨티나가 왜 경제 위기가 왔습니까? 바로 이재명처럼 돈 뿌려서 그런 겁니다. 돈 뿌려서. 네? 윤석열 대통령처럼 돈 안 뿌리고 포퓰리즘 안 하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이재명이 말하는 아르헨티나 경제 위기 안 겪는다고요. 근데 이재명은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아르헨티나 얘기하면서 아르헨티나가 경제 위기를 겪은 포퓰리즘을 하자 그러고 도대체 뭐가 맞습니까? 아니 좀 경제를 논하고자 하면 정책을 논하고자 하면 기준을 가지고 논해야죠. 네? 그냥 안 좋은 건 다 윤석열 정부 탓, 좋은 건 다 이재명 탓.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를 갖고 있으니까 이런 모순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이 얼마나 지식이 없는지, 얼마나 전문성이 없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건데, 자, 그래서 이재명한테 제가 한 가지 좀 보여드릴게요. 자, 바로 전문지가 있습니다. 전문지. 특히 영국 시사 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라고 있어요. 이거 제가 과거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미 방송으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이거예요.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한국 OECD 경제 성적을 그리스에 이어 2위로 평가를 했었습니다. 이거 얼마 안 됐습니다. 지난해 12월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12월. 자, 그러면 왜 이코노미스트가 우리나라를 2위, 네, 경제 성적을 주었냐? 결론적으로 이거예요. 물가를 잘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네? 물론 지금 시장 가면은 굉장히 물가가 높고 우리가 지갑 사정이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것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겁니까? 그나마 한국이 윤석열 정부가 물가를 잘 붙들어 냈다라는 이유로서 우리에게 경제 성적 2위를 준 겁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뭐겠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물가를 잘 붙들을 수 있었느냐? 돈을 안 뿌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지금의 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과거 문재인 정권이 퍼주게 해줬기 때문입니다. 현금성 포퓰리즘 한두 번 했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벌어진 건데 지금 민주당은 뭐 하고 있습니까? 그 탓을 문재인 정권 탓이 아니라 지금 윤석열 정부 탓을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선전선동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저는 이재명한테 한 가지 물어볼게요. 자, 무슨 얘기냐? 이재명 문재인이 퍼줄 때 같이 퍼주지 않았습니까? 모든 경기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말했던 게 이재명입니다. 한 번만 그랬어요. 이재명 2번 뿌렸죠. 전 도민에게 10만원씩 2차 재난소득을 지급하겠다. 자, 이렇게 이재명이 1, 2차에 걸쳐가지고 열심히 돈 뿌린 결과 경기도 어떻게 됐느냐? 비대어득이고 있습니다. 네? 이거 지금 경기도민분들이 14년간 갚아야 돼요. 14년간. 이재명이 자신의 정치지를 위해서 보여주기 쇼를 하기 위해서 재난지원금을 한 차례, 두 차례 뿌리고 대선 가도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그 빚이 지금 경기도에 고스란히 남아서 14년 동안 갚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어떻다는 것이 여러분, 현금성 포퓰리즘 정책이 돈을 뿌리는 게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게 우리에게 굉장히 달콤할 수 있겠지만 뭐 하는 겁니까? 결국에는 우리 미래를 좀먹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를 더 힘들게 하는 지름길이다. 라는 것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우리는 이런 진실관계를 보여줘야 돼요. 우리 국민들한테. 돈을 뿌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돈을 뿌리면 어떤 민생 파탄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어떻게 힘들어지는지 저는 하나하나 보여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드려보는 것인데요. 자, 이렇다 보니까 드디어 우리 국민들이 알고는 있습니다. 알아요. 저는 우리 국민들 굉장히 현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왜냐? 우리 이미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당했잖아요.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경제 위기를 겪었습니까? 자, 그렇다 보니까 오늘 이재명이 또 유세 현장에서 열심히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있는데 그런 이재명을 향해서 속 시원히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누가? 우리 국민께서.
자, 무슨 얘기냐? 오늘 이재명이 창원에 지원 유세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뭐 A4지 열심히 적어가지고 막 뭘 읽더라고요. 근데 그런 읽는 와중에 우리 창원 시민께서 이재명한테 어떤 소리를 하는지 직접 들려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보시면요. 아주 속 시원하실 겁니다. 민주당이 유능한 일꾼들과 함께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막아내겠습니다. 창원과 자, 시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보셨나요? 혹시나 못 들어본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년의 폭정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확실한 심판만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고 국민을 살리는 길입니다. 민주당이 유능한 일꾼들과 함께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막아내겠습니다. 창원과 경남의 니나 잘해, 니나. 아우, 시원해. 아우, 시원해. 아우. 네. 아유, 우리 창원 시민분, 최고입니다. 최고, 최고. 네. 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우리 창원 시민분께서 제대로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분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 좌파 정권의 정책이 얼마나 모순이 되는지, 더 나아가서 이재명이 하는 말이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지. 네. 뭡니까? 결국에는 나쁜 거는 다 남의 탓, 좋은 거는 다 우리 탓, 이런 식으로 우리 국민들을 갈라치게 하면 속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 창원 유세 현장에서 이재명을 향해 우리 창원 시민분께서 니나 잘해 니나 라고 제대로 얘기를 해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이라도 저는 정말 대단한 생각이 들어요. 아, 왜겠습니까? 저 자리에 이재명 지지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개딸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와중성에서도 우리 화끈한 창원 시민분께서 이재명을 향해서 니나 잘해 니나 라는 얘기를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야, 역시 우리 국민들이 깨어있다. 우리 국민들 알 만큼 알고 있다. 우리 국민들 굉장히 현명하다 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친구 여러분? 우리가 결집하면 되는 겁니다. 결집해서 투표장에 나가면 저런 이재명을 우리가 심판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 국민들이 니나 잘해 니나라는 그런 결과물을 저는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 저는 개인적으로 유세를 다니는 것도 좋겠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제발 그 당에 있는 선수들 좀 관리해 주세요. 네? 그 당에 있는 후보들 좀 관리해 주십시오. 자, 무슨 얘기냐? 아니, 이건 좀 심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얼마 전에 영입이 되었죠. 공천 받았습니다. 이현주가 김어준 유튜브에 나가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조만간에 고발당할 예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허위 사실을 얘기했느냐? 지금 이현주의 말에 따르면 국민의힘 후보들이 용인에 연고가 없다라고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용인이 실제 갑을병정 이 4개 지역구가 있습니다. 그 4개 지역구와 관련돼가지고 지금 용인에 출사한 사람들, 출마한 용인 국민의힘 후보들, 용인에 연고가 없다. 이런 식으로 김어준 유튜브에 가서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이게 진짜 연고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확인해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보면요. 연고가 있어요. 네. 첫 번째. 이현주와 용인 정에서 맞붙는 강철호 후보는 2018년부터 6년간 이 지역 보정동에 거주 중이며 HD 현대에너지솔루션과 HD 현대로보틱스 대표를 역임하며 사무실과 거주지를 모두 용인에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뿐입니까? 용인 의뢰 이상철 국민의힘 후보는 용인이 심지어 고향이야. 네, 처인구에서 태어나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했으며 군 장성으로 제대한 뒤엔 5년 전부터 용인시 기흥구 동백 2동에 거주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뿐입니까? 고석 용인병 후보도 2022년 용인으로 이사와 2년째 거주 중이며 지난해부터 국민의힘 용인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고 작년 6월 달엔 용인 수지구의 발전을 위한 용인 관내대학 지역구에 거주하는 교수들과 함께 수지 새미래연구원을 창립해 원장을 역임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아니,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현주는 대놓고 김어준 방송에 나가가지고 국민의힘 후보들이 용인에 연고가 없다고 말을 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친구 여러분? 그 지역에 살고 있는데
심지어 한 사람은 그 지역이 고향인데, 야,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다. 네, 해도 해도 너무한다.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엄연한 뭐겠습니까, 친구 여러분? 허위 사실입니다. 왜냐? 고향이잖아요. 살고 있잖아요. 그것도 수년간. 자, 이렇기 때문이라도 이와 관련돼서 저는 이현주 당연히 고발받을 짓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진짜 연고가 없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현주잖아요, 이현주. 네? 진짜 연고가 없는 사람은. 과연 이현주가 용인과 어떤 연고가 있는지 제가 더 궁금할 정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발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요. 민주당은 말도 안 되는 네거티브 선거 전략 그만 활용하고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우리 정책으로 승부 보자라는 겁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보다 좋은 정책 내놔봐요. 윤석열 정부의 민생 토론회보다 좋은 정책 내놔보십시오. 제가 장담하는데 민주당은 그보다 좋은 정책 못 내놓는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려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전 다음 시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